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한 봉담 TV입니다. 김두일 작가가 오늘 자신의 김두일 TV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열린 공감 TV 입장 차이에 대한 상황 정리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어느 입장이 맞는지 김두일 작가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기존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은 대표이사였던 정PD, 그리고 새로 만든 유튜브 채널인 시민언론 열린공감은 정PD를 제외한 모든 이사들과 스태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두일TV의 김두일 작가가 커뮤니티에 열린공감TV 상황정리라는 1, 2 두 가지 글을 어제 하나 오늘 하나 올려서 지금 정리해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부 상황을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충하여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열린공감TV는 구독자가 80만 7천명 정도고, 그러니까 오전에 비해서 한 10,000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시민언론 열린공감은 현재 12만 2천명으로 오전에 비해서 한 15,000명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들을 접하고 있는 기존 열린공감TV 구독자와 지지자분들이 시민언론 열린공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구조에 대해서 기존 영상에서는 정PD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김두일TV, 김두일 작가가 설명한 부분을 종합하여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린공감TV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정PD가 열린민주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서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자본 설립금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리고 본인의 돈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 설립금 100만원의 지분 중에서 49% 얼마 되지 않죠. 그거를 이제 최 감독에게 양도를 했는데, 투자 없이. 근데 이 투자 없이라고 말한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김두일 작가 말에 의하면 논현동 스튜디오에서 대부분의 열린공감TV 촬영을 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편집을 하거나, 그 논현동 스튜디오가 최 감독과 다른 2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그 셋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감독이 무상으로 지분을 받았다는 것은,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PD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오히려 최 감독이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2020년 9월에 이렇게 정PD와 최 감독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 12월에 강 기자와 김두일 작가가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 기자와 김두일 작가는 옵티머스 관련해서 연이 닿았다고 하고, 그래서 옵티머스 관련 작가 시나리오나 작가 이런 거를 봐주기 위해서 처음에 같이 합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강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에서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강 기자가 합류한 이후에 동접자 수가 급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설립하고, 그때 정PD가 1000만원을 투자하고 현금 그걸로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고, 3개월 후, 그러니까 강 기자가 합류한 2020년 12월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수익이 실현이 되면서 본인이 투자한 1000만원을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두일TV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천수는 자신이 호의로 최영민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주었는데 최영민이 배신을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사실 열린공감TV의 설립 자본금은 매우 작은 금액이고 그건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수준에 불과했다. 가령 1억원의 설립 자본금에 49%의 지분을 줬다면 정천수의 지분 관련한 주장이 합당하나 100만원의 설립 자본금의 49%를 줬다면 그것을 가지고 금전적 투자를 운운하는 것은 좀 많이 그렇다.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영민이 금전적 투자가 없이 지분을 받았다는 주장보다는 최영민의 스튜디오에 정천수가 채널만 하나 파서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실제로 별내 스튜디오로 이사하기 전까지 최영민의 논현동 스튜디오와 장비를 통해 취재를 하고 방송을 했던 것이다. 물론 열린공감TV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스튜디오 임대료는 열린공감TV에서 부담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했던 최초 설립 멤버가 4명이라는 얘기죠. 열린공감TV의 최초 설립 멤버는 이 mem은 틀렸네요. I가 아니고 어이죠. 최초 설립 멤버는 4명인데 정천수를 제외하고 3위는 최영민과 함께 일했던 구성원들이다. 그 밑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촬영 및 총괄, 편집, 관리 및 현장 취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별도의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촬영과 편집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위한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 인적 구성원들과 스튜디오 및 장비가 없었다면 열린공감TV는 탄생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열린공감TV 가 이렇게 크게 되는데 시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최영민 감독이라는 거죠. 정 PD가 아니라. 근데 정 PD는 본인이 설립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무료로 지분을 49%를 양도했다는 식으로 이제 참 뭐랄까 욕심 없는 사람처럼 설명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맞죠? 내가 정천수에게 처음으로 의아함을 느낀 것은 이건 이제 김두일 작가의 경험담 같습니다. 내가 얼마 안 되는 출연료를 받고 열린공감에 취재 연대를 한 조건의 핵심인 김두일TV와의 동시 송출이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 출연료가 아마 회당 10만원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둘 다 못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열린공감TV가 10,000명 단위의 동접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오타 같아요. 시작하면서 김두일TV도 덩달아 접속자가 늘어나니 정천수는 그것에 대해 계속 뼈있는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이 욕심, 정 PD의 욕심이 드러나는 내용 같아요. 그가 내 채널의 동접자와 내 채널의 슈퍼챗을 계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나는 부담을 느꼈고 결국 내 스스로 열린공감TV 컨텐츠의 동시송출을 포기했다. 오늘의 동시송출은 그때 이후로 처음인 셈이다. 그러니까 김두일 작가가 합류하게 된 이제 조건은 김두일TV, 본인이 운영하는 김두일TV와 동시송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 기자가 합류하면서 동접자 수가 이제 급등을 했죠. 10,000명 이상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천수 PD가 김두일TV의 동접자와 슈퍼챗까지 계산하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고 동시송출을 포기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네, 정 PD의 욕심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 PD 충격 사실이네요. 내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또 다른 사실은 그는 미국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대표이사가 시켰다고 하면 면책됩니다. 내가 대표로서 이 모든 책임을 떠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우리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가 미국에 떠난 뒤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에 그가 했던 경찰 조사 기록을 보았는데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재 고소고발건이 걸려있는 모든 취재 내용에 대해 자신은 모르고 기자들이 취재해 온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조서를 읽고 그에 대한 신뢰를 완벽하게 접었다. 급기야
시민 포털의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응용하겠다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에 나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잘못하면 투자금을 나중에 시민 포털 코인 발행해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이사진들도 비슷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박대영 기자를 미국에 파견 보내서 실상을 파악했다. 이미 상당 부분 시민포털 모금이 진행되고 법인 설립까지 진행되는 과정이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기 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게 되어 나는 도리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 방송했던 이제 정 PD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정치적 입장 차이인데요. 이것도 거짓으로 판명됐죠. 정 PD는 진보, 중도, 보수, 정치적 편향성 없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개설 목적을 보니까 열린우리당 서포터즈 활동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개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진보 채널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그 자체의 목적이. 네, 그러니까 정 PD의 변론이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민 언론 포털 관련해서도 김도일 작가가 이제 내용을 보충했는데요. 정 PD는 새로운 회사고 시민포털 추진위원회가 주체라고 했고, 나머지 이사는 열린공감TV 자회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원래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 노영희 변호사가 진보 정편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 대선 패배 전에는 말이 없었는데, 대선 패배한 이후에 3월 10일이라고 합니다. 3월 10일 대선 패배한 이후에 시민 포털을 제작할 것을 주장을 갑자기 하였고 미국에 큰손들이 500억 투자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갔는데 5억은커녕 2억 정도 모금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열린공감TV 이름으로 개인 명의 계좌 모금을 시작을 하여서 나머지 이제 임직원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개인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시민포털 관련 제작이나 주체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김두일 작가 말에 의하면. 이거 정의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더 코멘트하지 않겠고요. 비밀번호 변경 이유에 대해서도 김두일 작가가 이야기했는데 정 PD와 나머지 직원들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이유는 정 PD가 비밀번호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봐서는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를 먼저 변경한 것은 정 PD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 PD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리고 열린공감TV 수습에 대해 김두일 작가의 판단에 대한 글인데요. 적어도 그가 열린공감TV의 채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며 더 이상 원만한 수습은 어려워졌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김두일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 열린공감TV 구독자분들은 이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시민언론 열린공감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일단 열린공감TV 구독은 취소했고 네, 시민언론 열린공감은 어제 구독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가 지금 이제 조중동에게 이제 드디어 조중동이 이제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두일 작가는 이제 더 이상 이 진흙탕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방송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 월요일부터는 기존에 하던 취재 방식의 방송을 다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기존의 열린공감TV 방송들이
시민언론 열린공감에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을 취소했고요. 유튜브에서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시민언론 열린공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고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김두일 작가 내용을 종합해서 기존 내용을 수정한 거고요. 자세한 김두일 작가 언급에 대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김두일 TV로 가셔서 커뮤니티에 보시면 6월 10일 날짜로 상황정리 1이라는 글이 있고 오늘 날짜로 상황정리 2라는 글, 두 개의 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봉담TV였습니다.